제가 북한에서 왔는데 사투리를 씁니다. 그래도 손님과 대화도 하고 커피도 서빙할 수 있냐 하니까 막 너무 좋습니다. 어서 오세요. 막 이러면서 전화를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거를 내가 혼자서 가기에는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 친척이 있어요. 삼촌의 와이프니까 숙모였거든요. 숙모한테 막 가가지고 숙모도 지금 일자리 찾고 있으니까 나랑 여기 가자. 여기 정말 다른 데보다 돈을 2배까지 더 주고 너무 일이 편하고 그냥 커피 마시고 손님들이랑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이런 데래 하니까 숙모가 좋대요. 그래가지고 삼촌이 저녁에 퇴근해서 왔는데 저녁 식사하면서 우리 내일 여기 가볼 건데 여기 어떠냐고 쫙 펼쳐놨어요. 그랬더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도에 탈북한 경기도 오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새 아이의 엄마 한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북한에서 성장한 가정은 그냥 노동자의 집안이어서 평범했었어요. 일반 아이들처럼 유치원, 인민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평범하게 컸었어요. 평범하게 저는 살아오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경제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그냥 집안이 쫄딱 망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5월에 돌아가시고 저는 8월에 이제 탈북을 하게 됐죠. 이제 도저히 북한에서 살면 안 되겠다. 여기서 살면 내가 못 살겠다. 이런 생각으로 탈북을 했었어요. 그때가 어린 나이였거든요. 15, 16 이럴 때였는데 그래서 탈북을 하고 중국에서 한 1, 2년 있다가 다시 북송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는 북송될 때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탈북을 안 하겠다. 북한에 잡혀나가면은 저희를 이제 배신자라고 해요. 이 배신자 갓나 새끼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똑바로 사람을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다시는 나라를 배신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가지고 있죠. 단련대 생활 이런 것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거기서 나와서 다시 그 다음 해 겨울에 재탈북을 하게 됐어요. 제가 2번째 탈북을 했을 때는 아는 동네에 아는 언니네 집에 놀러 갔는데 저보고 야 이번에 유미야 오늘 저녁에 오늘 지금 마지막이다. 나 중국에 간다. 이래가지고 안 그래도 이제 브로커로 찾고 있는 찰나에 중국 간다고 해가지고 언니한테 막 사정을 했어요. 언니 나도 좀 중국에 데려다줘. 나 같이 가자 했더니 이 언니가 브로커 삼촌한테 얘기를 해보겠다 했어요. 그래서 브로커 삼촌네 집에 오후쯤에 찾아갔어요. 갔는데 그 삼촌이 야 물건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없어요. 왜냐면 브로커는 어떤 물건이 있어야지 우리를 넘겨주고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으니까 제가 그때 19살이었어요. 18, 12월이니까 한 3일만 있으면 19살이니까 어른이 됐으니까 이제 시집을 보내주세요. 중국에 시집 가겠습니다 하니까 이 삼촌은 물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자 해서 새벽에 그래서 출발하게 됐죠. 그래서 중국에 산을 2만강 넘어서 산을 몇 개 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북한에서 한국으로 올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다시는 내가 잡혀서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했었어요. 무조건 중국에서 우리 집안을 일으킬 만큼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당당하게 나가서 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저는 이제 탈북 과정에 국정원의 얘기를 조금 들었어요. 안기부라고 하는데 때리지는 않는다. 이 정도는 들었지만 어쨌든 저는 북한에서 안전부, 그 다음에 보위부 이런 거를 다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긴장해서 있었어요. 항상 또 가면은 조사를 받겠구나. 그런데 그 조사를 받아야지만 또 신분증이라는 거를 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국정원에 딱 들어갔는데 의외로 너무 저희한테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야 이 갓나 막 이러면서 막 발길질하고 이랬는데 국정원에서는 선생님들이 존댓말을 쓰고 오늘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적응이 안 됐었어요. 그런 말투에. 당연히 저는 하대를 맨날 받고 살아온 사람인데 갑자기 안기부라는 국정원이라는 이런 곳에서 우리를 이렇게 대우를 해준다고 하니까 조금 그게 오히려 더 적응이 안 됐던 것 같아요.
한국에 처음에 적응할 때 저는 이제 함경도 사투리를 쓰다 보니까 모든 탈북민들이 그럴 거예요. 사투리 때문에 되게 힘들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전 직업을 찾을 때 굉장히 어려웠다고 할 수 있죠. 저는 처음에 나와서 미용학원을 다니고 저녁에 할 수 있는 알바가 뭐 있을까 해가지고 신문으로 교차로 이런 거 가지고 막 알바를 찾았어요. 찾았는데 거기에 뭐 손님과의 간단한 대화 해가지고 기본이 300만 원 그리고 또 열심히 하면 400만 원이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돈이 너무 큰 돈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다 해가지고 전화했어요. 전화하니까 어디 제가 처음에 부산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전화 받으니까 제가 북한에서 왔는데 사투리를 씁니다. 그래도 손님과 대화도 하고 커피도 서빙할 수 있냐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어서 오세요. 막 이러면서 전화를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또 혼자 가기에는 그때 당시에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좋은 거를 내가 혼자서 가기에는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 친척이 있어요. 삼촌의 와이프니까 숙모였거든요. 숙모한테 막 가가지고 숙모도 지금 일자리 찾고 있으니까 나랑 여기 가자. 여기 정말 다른 데보다 돈을 2배까지 더 주고 너무 일이 편하고 그냥 커피 마시고 손님들이랑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이런 데래 하니까 숙모가 좋대요. 그래가지고 삼촌이 저녁에 퇴근해서 왔는데 저녁 식사하면서 우리 내일 여기 가볼 건데 여기 어떠니 하고 쫙 펼쳐놨어요. 그랬더니 우리 삼촌이 처음에는 되게 좋게 가지 마라 무슨 그런 데 가니 차라리 삼겹살 집에서 서빙해라 해가지고 삼촌은 나보다 한국에 온 지 3년이나 더 돼가지고 이렇게 좋은 직업 있는 거 이거도 모르냐고 삼겹살 집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냐 여기는 더 많이 번다 해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저희 삼촌이 저녁 식사 다 하고 리모컨 가지고 TV 돌리고 있다가 리모컨을 던져버리면서 갓나 새끼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니 거기 어디 공짜란 게 있냐고 거기 가면은 뭐 손님과 간단한 대화 네 손님하고 무슨 말 할 건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난 말 안 할 거고 그냥 손님이 얘기하는 걸 그냥 들어주고 그런다던데요 이러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 좀 유흥 관련된 거다 지금 생각하면 다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 삼촌이 그렇게 말려가지고 못 갔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삼촌이 없었다면 잘 모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마 그쪽으로 가서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유흥 쪽에 도우미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도우미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라든가 이런 말 그런 한 글자 이런 차이 때문에 조금 많이 당황스럽고 또 그런 적이 많았었죠. 저는 경기도 오산 골동 법원 근처에서 반영구 샵을 하고 있어요. 반영구랑 네일 아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영구는 한 8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반영구가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되어 있다가 최근에 합법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반영구는 한 8년 하고 있고요. 네일 아트는 한 1년 지금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뷰티 쪽에서 이렇게 사업을 좀 하고 있고 앞으로는 조금 더 크게 해서 저 혼자가 아니라 다른 이렇게 원장님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큰 샵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북한에도 문신이 있어요. 뭐 눈썹 문신, 아이라인 문신 이런 것도 다 있어요. 네일 아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 못 봤고요. 그냥 매니큐어 같은 게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바르는 사람은 제가 봤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저는 이제 어릴 때 뭐 크레파스 뭐 이런 거 손톱에다 막 바르고 하긴 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뭐 우리나라처럼 샵을 차리고 내 사업장이다라고 하는 거는 못 봤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외적으로나 이런 것도 좀 변화가 됐다고 느끼시는지? 저는 굉장히 변화가 됐죠. 제가 지금 40대거든요. 그런데 40대라고 안 믿어요, 사람들이. 자랑 같지만 죄송합니다. 자랑 같지만 저는 한국에 일찍 와서 일찍부터 이렇게 관리를 그래도 하면서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북한에서 40대는 제가 재작년에 북한에 사진을 받아봤는데 40대가 우리나라 한 60대 정도가 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선크림을 안 바르고 살잖아요. 그리고 스킨케어도 거의 못하고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라는 게 1, 2년 안에 된 게 아니고 꾸준히 10년, 15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동안처럼 되거든요. 저는 한국에 와가지고 많이 용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동안이세요. 아이, 고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제가 지금 사업을 아무래도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이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디 나라 똑같아요. 북한도 그렇고 뭔가 돈이 있어야지, 돈을 벌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사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어려운 사람, 주위 친구나 좀 어렵다 하면은 내가 편하게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돈이 있어야지 되더라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또 생깁니다. 저는 그거를 느끼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잘 키우는 게 그게 목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의 그 재능을 살려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직업이 한 가지 아니어도 저처럼 4가지, 3가지 이상씩 가지고 있어요. 이게 2잡, 3잡 이렇게 해서 가질 수가 있는 게 있고, 능력만큼 돈을 벌 수가 있고, 시간이 돈이라는 말이 저는 정말 실감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저도 학교 졸업하고 제지 공장에 배치 받았다는 것만 알았고 출근도 안 했어요. 그리고 탈북을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그 지역에서 있으면 이동의 자유가 첫째로 없고 이사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공장에 무리 배치라는 걸 해요. 이만큼은 야 너네 뭐 도시건설에 가라, 신발 공장에 가라, 뭐 제지 공장에 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 가서 그냥 제가 볼 때는 시간만 때우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 그리고 눈이 좀 돌아가는 사람들은 장사를 많이 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알아서 자기 직업을 찾고, 요즘에는 평생 직업이 없어요. 우리나라, 한국에는 오히려 평생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사람들처럼 평생 직업이 있어가지고 성실하게 근무를 해가지고 퇴직하고 이 구조가 아니라,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은 오히려 내 능력을 더 인정을 받고, 평생 근무하는 회사다라고 하면은 약간 좀 능력이 없으니까 한 곳에서만 계속 저렇게 있지, 이런 인식이 있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은 나는 빵을 잘 구워, 그러면 난 빵만 구울 거야 하면 빵을 열심히 구워서 창업을 할 수 있어요. 그 내 사업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북한이랑 너무 다르죠. 근데 북한도 만약에 이런 게 들어갔다 하면 성공해가지고 잘 사는 사업가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면 탈북해서 오신 분들,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뭐 10명 중에 뭐 서너 명은 당연히 뭐 안 되겠지만 그 와중에 성공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분도 뭐 닭발? 뭐 이런 거 한 가지 메뉴를 해가지고 년 매출이 아니라 월 매출이 뭐 막 4, 5 막 이렇게 나오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떡만 팔아가지고 또 그렇게 매출이 막 억 단위로 나오는 분들도 있고, 뭐 국수만 팔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제한이 없는 게 북한에서 왔다 해가지고 넌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뭐 더 성장하면 안 돼, 이런 게 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북한에서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도 인재가 많잖아요. 자기 재능을 살려서 우리나라처럼 북한도 변한다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북한에서 와서 한국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북한보다 한국을 빨리 적응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면 마케팅, 홍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인식을 하고 홍보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만의 그 스타일이 딱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누구 이거 하니까 따라하고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그 이제 사업하는 분들 중에 성공하는 분이 몇 안 되지만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것 같고, 되게 친절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하려면 북한은 장사를 하는 사람 가진 자가, 오히려 우리나라는 뭐 손님이 왕이다 하는데 북한은 반대거든요. 너 안 사겠으면 말아라, 돈이 없어서 안 사네, 뭐 이런 식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손님이 왕이니까 그거를 잘 받아들였어요. 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게 유튜브도 하고 있고 라디오도 하고 있고요. 일을 하는 게 한 가지는 아니에요. 유튜브, 라디오, 이게 돈이 되거나 내가 시간을 좀 투자해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좀 벌 수 있는 거는 하고 있는데, 유튜브는 이철은 NKTV라고, 거기서 저희 남편인데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방울 인터뷰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건 잠깐 쉬고 있어요. 지금 너무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손이 다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간간히 이렇게 방송 섭외 들어오면은 또 이제 너무 즐겁게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